이번 영상에서는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예제의 기본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7개의 예제 중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된 네 번째 예제입니다. 이 예제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도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어떤 작업이 있을 텐데 그 작업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분포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로봇 작업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그림과 같이 어떤 테이블이 있고요. 그 위에 여러 가지 도형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에 있는 여러 가지 도형들을 분류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왼쪽은 시뮬레이터에서 구성한 데이터셋이고요. 오른쪽은 실제 환경에 존재하는 데이터셋이 되겠죠. 실제 환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이 도메인하고 실환경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구성이 된 이 테스트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셋 사이에 어떤 갭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색깔 분포라든지 아니면 육안으로 그냥 간단하게 봐도 오른쪽은 실제 사진이고 왼쪽은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만든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어떠한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학습된 네트워크를 실제 환경에다 곧바로 적용하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심투리얼 문제라고 하거든요. 혹은 심투리얼 응용 뭐 이러한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심투리얼 문제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이 도메인 갭 문제입니다. 이 도메인 갭이라는 것은 이제 방금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그러니까 시뮬레이터에서 만든 어떤 데이터셋하고 실제 환경에서 똑같은 문제인데요. 똑같은 문제인데 실제 환경에서 이제 얻은 데이터셋 사이에 어떤 갭이 존재한다. 그러한 갭을 풀고자 하는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도메인 갭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이고요. 즉 실제 환경을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모델링해서 이 시뮬레이션 환경에다가 그것을 최대한 잘 반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그 자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실환경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변수들을 정교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 수학적인 모델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정밀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변수들을 모델링해서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에다가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예를 들면 온도나 습도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에 존재하는 물체의 물리적인 특성에 변화하는 현상을 정확하게 시뮬레이터에다가 모델링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죠. 그리고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 될 텐데 그러면서도 한계는 좀 뚜렷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방법은 도메인 어댑테이션인데요. 실제로 최근에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데이터의 분포를 실환경에 맞게 업데이트를 시키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시뮬레이터에서만 이렇게 학습을 시켰을 때는 이 시뮬레이션 환경의 데이터셋의 분포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환경의 데이터의 분포와는 갭이 일단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메인 사이에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학습시킨 네트워크를 실환경에다가 적용을 바로 하게 된다면 잘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학습된 네트워크를 실환경에다가
맞게끔 적응을 시키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여기서 학습시킨 네트워크를 일단 두고서 바로 적용하기 전에 실환경에 대한 데이터셋을 어느 정도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실환경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학습된 네트워크를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파인 튜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맞게, 실환경에 맞게요.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 어떤 응용에 따라서는 실환경에서 데이터셋을 모으기가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요. 그렇게 막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규모가 만약에 커졌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학습을 여러 번 해야 되는 이제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 말고도 학습 알고리즘적인 접근 방법이 또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겐과 같은 생성형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환경과 유사한 데이터셋을 학습 과정 중에 생성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여기에 뭔가 비슷한 데이터셋을 만들어낸 그 데이터셋을 함께 활용해서 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죠. 이게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우리가 잠시 후에 아이작짐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기법은 애초에 시뮬레이션 환경이 실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 분포 자체가 다르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분포를 이렇게 넓혀서 실환경까지도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에서 이렇게 물체 인식을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최대한 다양한 조건을 부여해서 수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명이나 배경, 카메라의 위치 등등 다양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폭넓게 랜덤화를 이제 시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폭넓게 랜덤화를 하면 할수록 현실 세계의 상황이 포함될 수 있을 여지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환경 안에서 이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여기에 존재하는 데이터셋의 분포를 점점점 넓히는 겁니다. 점점점 넓히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실환경의 데이터셋의 분포를 포함하든 아니면은 어느 정도는 일부 겹치든 하는 영역이 있을 텐데요. 그 영역까지 최대한 넓혀보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아이작짐에서 제공하는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예제는 현실 세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조명이나 배경, 텍스처 등 시뮬레이션 상의 다양한 환경 변수에 대한 변화의 분포를 넓혀서 데이터셋을 수집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작짐에서 제공하는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예제를 실행을 해볼 건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매뉴얼을 보시면 첫 번째로 이 에셋의 컬러하고 텍스처를 랜더마이즈를 한다 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조명이 있죠. 조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도 랜더마이즈를 한다 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 카메라의 어떤 뷰포인트라든지 위치나 이런 것들을 랜더마이즈를 한다 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뭐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실행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파이썬 띄우고 example 폴더예요 지금. 여기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저는 탭을 쳐서 이렇게 완성을 시켜 볼게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자, 환경에 어떤 이제 약간 거미랑 비슷하게 생긴 이 로봇이 떠 있는데 이게 이제 엔트 객체이고요. 자, 일단은 화면상으로 보면은 뭔가 계속 바뀌죠. 우선 좀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 가운데 몸체가 있고요. 그리고 4개의 다리가 있는데 몸체를 보시면은 이제 구 형태의 몸체에 텍스처가 입혀져 있는데 이 텍스처가 계속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여기 다리 색깔도
각각 색깔이 다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바뀌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조명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조명의 컬러뿐만 아니라 이 그림자를 한번 잘 보세요. 그림자의 형태도 지금 뭔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 커졌죠. 그렇다는 것은 조명의 그 이제 조명을 쏘는 이 디렉션 방향도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조명의 위치뿐만 아니라 방향 같은 것들도 계속 바뀌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화면상,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터 환경상에는 지금 이 뷰포인트로는 보이지는 않는데 이 안에 가상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일단 막 돌려봐도 뭐 아무것도 없고 지금 볼 수는 없지만 가상의 카메라가 이 안에 떠 있고요. 그 카메라를 통해서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씬 그대로의 이미지를 계속 얻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려면은 지금 이대로는 확인이 좀 어렵고요. 일단 나가신 다음에 매뉴얼에 보시면은 Save Images라는 아규먼트가 있습니다. 이 아규먼트를 조건으로 줘서 이제 실행을 시키시면 되겠는데요. 다시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파이썬 띄우고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하고 뒤에 하이픈 2개 save 언더바 images 하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랑 동일하게 실행은 됐는데요. 지금 계속 바뀌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꺼볼게요. 이렇게. 끄고 나서 이제 콘솔 창을 봤더니 뭔가 메시지들이 추가적으로 떠 있어요. 지금 위에서는 뜨지 않았던 메시지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아규먼트 이름 그대로 지금 가상의 카메라를 통해서 이미지를 획득하고 그 이미지를 저장을 실제로 한 겁니다. 이 파일명을 그러니까 파일명을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저장을 한 거고요. RGB 이미지 뭐 번호도 있고 PNG 형태로 일단 저장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럼 이 파일들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 우리 다시 폴더를 한번 볼게요. 여기 파이썬 폴더에 example 폴더에 들어가면은 여기 예제가 있었죠. 이렇게. 여기서 지금 없던 폴더가 생겨났는데 dr 언더바 output images라는 폴더예요. 여기 dr이라는 거는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의 약자가 되겠고요. 들어가 보면 네, 이렇게 이미지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0번째 이미지는 뭔가 저장이 잘 안 된 것 같네요. 원래 0번째 이미지도 있어야 되는데, 네. 자, 일단,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이미지가 떴고요. 자, 이렇게 넘길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넘긴 거고, 넘겼고, 넘겼고, 넘겼고. 이거 지금 첫 번째 이미지인데 이게 다시 들어와 있네요. 어쨌든 계속 보면은 네. 지금 변화가 보이시나요? 잘 보시면 지금 카메라의 시점이 약간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카메라의 이 각도, 그러니까 상하 방향으로의 각도가 일단 변한 것을 이미지상으로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위치도 조금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엔트 객체의 크기를 한번 잘 봐보세요. 위치도 분명히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엄청 작게 보였다가 크게 보였다가 이제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카메라의 시점을 바꿔가면서 계속 이미지를 저장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컬러 바뀌었죠. 텍스처 바뀌었죠. 여기 가운데 몸통. 그리고 조명의 어떤 조건들이 계속 바뀌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의 그 뷰포인트라든지 그리고 포지션 등이 바뀐 것을 우리가 이제 저장된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작짐의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을 통해서 환경에 존재하는 객체의 색깔이나 텍스처를 변화시켜 봤고요. 조명의 위치 및 방향 속성 등도 변화를 시켜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글로벌 라이트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아이작짐에서 예를 들어서 4개의 환경을 생성했다고 가정했을 때 각 환경별로 별도의 조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명은 전체 환경에 대해서만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만들 수 있는 조명 개수는 제 기억으로는 3개인가 4개 정도까지 생성을 할 수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조명이 결국 모든 환경에 대한 글로벌 라이트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의 위치나 뷰포인트 등도 변화를 시키고 이를 파일로 저장까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 개발을 할 때에는 오픈CV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카메라 영상을 띄워서 개발을 하고 학습을 시키면 좀 더 편리합니다. 이 내용은 크게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